네, 이번 강좌를 통해서는 다양한 토론 유형 그리고 오산 토론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토론 대회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 각각의 어떤 장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왜 오산 토론 대회는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고등부 토론 대회들의 주요 유형들을 보게 된다면 특히 국제 대회들 같은 경우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WSDC 방식이라고 해서 World Schools Debating Championship의 약자이죠. 세계 학생 토론 대회 방식입니다. 뭐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진 않아요. 3대3 토론 방식이고요. 발언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 WSDC 방식은 각각 8분 동안 발언을 하고 정리 발언을 하는 것이 찬성 반대 측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4분씩 하게 되고요. 이의 제기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후에 있는 강좌에서 이의 제기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게 되실 것입니다만, 그리고 준비 토론 그리고 즉흥 토론이 둘 다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교차 조사 혹은 상대 신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홀수의 심사위원이 항상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형식이 중고등부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회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 따라서 다른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의회식이 중고등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칼포퍼식이라고 서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약간 마이웨이인데 미국은 다양한 미국 고유의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식 토론이라고 해서 NSDA라고 가장 큰 미국의 토론 단체에서 밀고 있고요. 링컨 더글래스식, 이제 역시 책자 보시면 흔히 나오는 것 1대1 토론이죠. 퍼블릭 포럼식, 국회식, 그리고 MSPDP 혹은 HSPDP라고 해서 중고등부에서 의회식 토론을 또 나름대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은 약간 마이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 토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면에 있어서 미국은 마이웨이잖아요. 미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죠. 심지어는 미국이 활용하고 있는 그 마일이나 뭐 이러한 것을 원래 만들었던 영국도 미터법으로 가는데 미국만 이거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토론에 있어서도 미국이 처음으로 토론을 만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든 것만 조금 중요시하다 보니까 국제 트렌드에 약간 뒤처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책자를 통해서 이제 토론을 접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에서 나온 책자가 가장 많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보다 보면 국제 트렌드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검색해서 볼 수 있잖아요. 국제 토론 대회, International Debate Competition을 보면서 좀 트렌드를 읽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토론 대회도 주요 유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영국 의회식 토론이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설명을 드리면 좀 상당히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영국 의회식 토론은 각각 찬반 2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2팀씩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토론에 4팀이 들어갑니다. 찬성의 2팀, 그리고 반대 2팀. 그래서 찬성 측에서 첫 번째로 발언하는 팀은 뭐 찬성 1팀, 그리고 찬성 2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opening government, 그리고 closing government. 반대 측은 반대 1, 2팀을 opening opposition, closing opposition. 이렇게 하는데, 그 영국 의회의 특성에서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당주의 같은 경우에는 딱 양당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찬성한데 한쪽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코얼리션을 이루어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한 당으로서는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 측에도 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2팀이 연합해서 반대 측에서도 2팀이 연합해서 이제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왜 2팀이 들어가느냐? 헷갈리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양쪽 둘 다 찬성 측이고 양쪽 둘 다 반대 측이긴 하지만 찬성 측 혹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다른 팀도 이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찬성 2팀이라면
찬성 1팀이 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마치 이제 그 투표할 때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처럼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 의회식 토론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찬성이 이겼다, 반대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끝나고 나면 1등, 2등, 3등, 4등 랭킹을 주게 되며 1등은 3점, 2등은 2점, 3등은 1점, 4등은 0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영국 의회식 토론은 100% 즉흥 토론이에요. 예, 준비 토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치게 리서치 기반으로 가다 보면은 레토릭 즉흥적으로 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제 좀 연습이 덜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정책식 토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1년 내내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만 케이스 준비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과 반면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즉흥 토론으로 15분 정도의 시간만을 주고서 바로 발언해야 된다라는 그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준비할 시간이 많으면 오프닝 팀에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의 시간만 주고 준비를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모든 말을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클로징 팀들에게도 좀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전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게임 형식으로 그리고 재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3대3 찬반 토론보다는 그러한 게임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conferral judging이라고 해서 논의 심사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WSDC 3대3 토론에서는 개별 심사라고 해서 토론을 마친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요. 일단 내가 결정을 내리고 투표를 던진 후에 그 후에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 의회식 토론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마치고 나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장일치가 될 수 있고 다수결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논의를 한 후에 1등, 2등, 3등, 4등 랭킹을 매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도 3대3 토론 방식 있습니다. 그 오세아니아 아시아식, 오스트레일리언식이라고 하고요. 아시아 의회식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특화된 3대3 토론 방식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개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영국 의회식이라는 거. 다만 제가 그 영국 의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재밌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는 처음 토론을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리서치하는 부분이 이제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은 학생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정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같은 찬성 측보다도 더 이제 돋보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일찍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의 충실성 혹은 깊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게 될 수 있고 지나치게 이제 전략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부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숙련된 토론자들에게 좀 접하게 하면 좋겠다. 물론 대학생들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다양한 유형들이 그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것들에 좀 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식 세다 토론, 뭐 의회식 토론, 1대1 링컨 더글래스식, 퍼블릭 포럼식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것들 중 하나도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교육적으로 좀 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의응답 시간, 교차조사, 저는 상대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좋은 교육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처음 토론을 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 국내에서 하는 뭐 3분 시간 발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분도 못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처음 토론을 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반면에 이 질의응답 시간을 2분이나 3분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쉽게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오고 가고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활기차고 그래서
이러한 장치가 있다는 것이 토론에 그러니까 그냥 발표하고 이쪽 발표하고 그러니까 약간 웅변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교육적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 가치를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식 토론이 또 다른 주요 형식인데요. 의외식 토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조사 혹은 상대신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대다수의 의외식 토론에는 이의제기, 그러니까 point of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팀에서 누구든 그 일정 시간 안에 일어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혹은 커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오산 토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장점들을 혼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처음 토론을 접하는 학생들, 교육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상대신문 혹은 그 교차조사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반면에 이의제기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회에서 활용하는 어떤 토론 방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과하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리고 처음 이 토론 방식을 디자인했을 때도 토론 대회형으로 원래 만들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개 다 집어넣자. 그러면 이 상호작용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세 가지 요소로 심사를 한다,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용, 매너, 전략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WSDC 세계 토론대회 방식의 평가 형식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내용만 중시하기 시작하게 되면 매너는 아예 그냥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미국 정책식 토론을 보게 되면은 랩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빠르게 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어를 원어민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진짜 숨 쉬는 법도 호흡법도 이제 따르게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어떠한 토론의 본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내용을 따로 이렇게 크게 떼어놓고 보지 않는다면 매너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스피치를 가르치는 것 같은, 특히 이제 토론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라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내용의 충실함이 중요한데 매너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유머러스하게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눈의 접촉, 이러한 목소리 훈련,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 역시 토론의 요점에서는 좀 벗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로는 이제 내용과 매너의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토론 형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춘 전략적인 게임 역시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평가 중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준비 토론과 즉흥 토론을 둘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가치가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준비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리서치, 제대로 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기반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팩트 기반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반면에 이것의 맹점은 지나치게 리서치 기반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고의 어떤 넓이나 창의성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도 리서치 퀘션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리서치를 한 것을 기반으로 내 생각을 제안하게 되면은 창의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어떤 유연하게 사고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 토론 역시 들어가는 것인데요. 즉흥 토론은 어떤 리서치 자료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설득력 있는, 혹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라는 그러한 느낌에서, 그러한 목적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호 피드백이 있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대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토론 대회 가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불만을 갖는 게 심사위원의 어떤 심사에 불만이 있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뭔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혹은 결과는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피드백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물론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지만 토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내가 말한 내용 그리고 상대가 말한 내용을 듣고 평가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았을 때 교육적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경기 혹은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심사위원의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개별적 피드백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피드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심사위원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죠. 심사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함으로써 심사위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약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check and balance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서로를 약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체크해 줄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심사위원 혹은 교육자 입장에서 약간은 교육적 역할을 준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심사위원 간 토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회식 토론에서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냐면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자라는 것이죠. 물론 내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들어가지만 다른 심사위원은 이 토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지 않았는지, 혹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지에 대해서 서로 체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꼭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 과정 역시 찬성 반대측이 끝나고 나서 서로 동의해야 될 필요가 없듯이 심사위원들 역시 의견이 물론 갈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토의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의견을 일치시켜 나갈 수도 있고, 의견이 갈렸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밟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또 교육적 기회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특징이 국제토론대회 형식의 논제를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그 토론 논제를 만드는 것을 보면 초등학생다운 논제를 만들어야 된다, 중학생다운 논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논제는 할 수 없어, 혹은 중학생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사회 전반적인 어떤 큰 정책적인 시사 이슈를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어리다라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제토론대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물론 그 토론에서의 내용이 깊이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시민으로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시설을 증축해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 이러한 것을 초등학생 때부터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떠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리서치하게 해서 학생들이 발표하게 하는 것 초등학생 때부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센시티브한 민감한 그러한 사회적 이슈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말하다 보면은 어떤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감한 이슈들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토론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토론대회 논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논제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6가지를 크게 이제 오산 토론의 특징으로 삼아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토론 유형에서 장점들, 특히 교육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이제 뽑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산 토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토론에서 활용했을 때 어떻게 심사할 수 있을지, 또 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좀 연습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훌륭한 토론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피드백
있을 예정입니다.